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행정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행정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뭐 비스무리하게 내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했다. 전공 어떻게 되세요? 경찰? 경찰 행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혹시 전공이 전혀 없으시고, 근데 뭐 그 전공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하시면은 전공자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내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전공자들이라고 그렇게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부 전공한 친구들한테 행정학과 다니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의 엇비슷해요. 그냥 한두 가지 정도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생각 안 난다고 얘기해요. 그냥 시험 보면 그냥 다 까먹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뭐 전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갖거나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태어나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정학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 나와서 열심히 떠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저 사람하고 수업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는 건 그래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 김철입니다. 이름이 외자예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학부 때부터 행정학을 쭉 전공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전공을 하다가 뭐 대학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행정학이나 정책학을 전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학부 때부터 행정학만 전공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논문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과 상당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지만 학생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윌비스 공무원 학원을 비롯해서 이제 2군데 학원을 더 출강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 강의는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학 강의는 한 6년 정도, 그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공무원 수험생을 대하는 어떤 자세들은 다른 과목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야지 좀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나라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그렇게 뭐 완전히 별나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행정학 과목이 이제 직렬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사회, 과학, 수학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인터넷이나 뭐 여러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과연 이 행정학이 공무원 돼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공무원 됐다는 사람들이 뭐 행정학 그거 뭐 현장에서 뭐 한 개도 쓸모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법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법 기준을 딱 적용해가지고 그 사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행정학은 그런 차원의 내용들은 아니고 어떤 테크닉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행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게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현장에서 보니까는 행정학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내려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거야.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바탕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학은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철학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뭐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공직에서 공직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행정과 경영은 목적부터가 전혀 다르거든요. 목적부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나름대로의 지식도 달라야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된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철학을 갖추게 하는 그 밑바탕이 행정학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특히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목차 보겠습니다만은 조직, 인사, 재무 이 관련된 행정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어떻게 정부 조직을 움직일 것이며 어떻게 이 정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리 방법들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정학은 대표적인 실용학문이에요. 실용학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글자 써져 있는 거대로 그래 이렇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건 성경책이 아니야. 성경책이나 불경 같은 경전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서 그냥 감동 먹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감동받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이 행정학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집에 뭐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뭐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조직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행정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그냥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과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행정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배워가지고 그 내용이 막 무슨 게임에서 아이템 획득한 것처럼 막 사람들의 뭐 어떤 능력치가 막 이렇게 훅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런 행정학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물론 행정학만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될 텐데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나는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엄마가 되라 그랬어? 자,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어서, 그죠? 뭐 이런 생각도 없어? 자,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뭐 대개들 다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되게 웃기죠. 저는 뭐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마술사나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물론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소방관이 되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정말 두리뭉실한 얘기로라도 그것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또 따져보면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아이들의 꿈인 거지. 근데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나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부분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자, 일단 신분 보장이 제대로 된다. 신분 보장 때문에 공무원이 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안정된 생활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우수한 혜택을 받고 싶다. 공무원으로서 받는 혜택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좋다. 그러한 이야기들 하시죠. 자, 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공무원 되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아는 분들 중에도 공무원들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되게 많이 웃습니다. 네. 야, 공무원들이 야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도 공무원들 굉장히 그 경무에 시달리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로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신분 보장을 받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우수한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건 아니지.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장에 가가지고 20문제짜리 한 과목당 20문제짜리의 시험을 5과목을 봅니다. 100문제를 보는 거죠.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나와. 공무원 시험 들어가면. 그러면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덜 틀렸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맞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돼가지고 받는 혜택이 이거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거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의 혜택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국가가 이런 혜택을 공무원들한테 줄 때 공무원들은 뭘 해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합격이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격이 돼서도 문제야. 합격이 돼서도 문제.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돼서요 3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전체 3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35%는 왜 그만둘까? 100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35명이 3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거야. 너무 다르거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거든, 이거. 아, 공무원은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관념이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와장창 깨지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들었어. 동생이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2년 만에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더래. 펑펑 울더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차라리 길바닥에 나가서 붕어빵을 구웠으면 구웠지 나 이 공무원 이 짓은 나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그럼 가족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 아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그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참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 그럼 차라리 붕어빵을 구울지언정 차라리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적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공무원들이 있죠. 뭐 행복 주민센터, 우리 뭐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던 거기 가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띄든지 뭐 간단한 민원 같은 거 할 때 인감증명 띄든지 할 때 공무원을 만날 수도 있고,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 공무원 만날 수도 있고, 뭐 운전하고 가다가 뭐 경찰 공무원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만났던 공무원들의 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났던 공무원들이 아 그래 저 공무원이라 저 사람은 저러저러 하구나 라고 나름대로 그 공무원의 성향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만난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스럽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딱딱하며 권위적이고 지멋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둘 중에. 여기에 가까워, 여기에 가까워? 어디에 가까워요? 대부분 이쪽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대부분 이쪽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만났던 공무원들은 되게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지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재수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예전에 내가 드라마 하나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의학 드라마였는데 그 너는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을 때 그 저희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신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넷가.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내가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나를 정말 내 민원을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다루어 주시던 구급 공무원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와,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구급 7급 공무원 정도는 한번 해가지고 저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 먹고서 공무원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쪽이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태어나가지고 공무원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고 왔다고.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이런 공무원이 되겠어? 천만의 말씀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공무원들이 되게 이런 모습인 거는 여태까지 이런 공무원들만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전 정부에서 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거지. 이게 나라냐 이래가지고 촛불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잖아, 시민들이. 야, 어떻게 국정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맡길 수 있니?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체계가 없는 나라였어? 우리가 그렇게 엉망이었어? 이게 나라야?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었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야지 체계가 없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체계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국정 운영만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통령 막 잘못했다고 욕한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신의 신분 보장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냐, 이거? 두 번째, 나라의 안위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민감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냐, 이거야? 국민의 삶의 질보다 자신의 워라밸에 더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공무원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야. 다음에 공무원이 받는 우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야?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 엄청나고 형편없는 그 공무원들은 대개가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평생을 보고 온 거야,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을 하겠다고 왔다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지금? 최소한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걸 보고 왔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말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이야.
그들이 제 아무리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부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는 최소한 나는 내가 여태까지 봤었던 저런 공무원들과 같은 공무원은 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욕먹는 나라밖에 될 수가 없어. 생각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요? 아니면은 좋은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요?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 그 자체가 목표야? 많은 학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왜? 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합니다. 수험생들의 노력도 있고 또 집중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공직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들 하죠.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서 나한테 맞는 직렬이 뭔지 이것도 생각해 볼 거고, 그거 위해서 관련된 학원들도 찾을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겠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시험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이거 하고 나면 뭐 할 건데? 이거 하고 뭐 할 건데, 이거?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 그러니까, 행패 부리려고 공무원 하는 거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서 이랬다며. 어느 지방에서 한 40대 공무원이 그러셨대요. 편의점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편의점 직원이 그거 가지고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서 가르치냐고. 그랬대. 그러려고 공무원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더 큰 꿈이 있어야 돼.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그 형편없고 딱딱하고 권위적인 공무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이상의 기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슬럼프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딴 거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버리기 쉬워.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21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도 응시율이 80%를 넘지 않았어요. 응시율이 7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20%가 넘는 수험생들은 시험 안 보러 간 거야.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20%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자다가 눈 떴는데 늦잠 잤어.
정말 내가 그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으면 늦게라도 뛰어가겠지. 에이씨, 더 자. 이러겠어? 수능보다 결시율이 높아요. 공무원 시험. 요거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왜 그 사람들은 포기하는지. 이게 꿈이면, 이게 목표면 이거 함부로 못해. 이거 함부로 못해. 근데 이게 궁극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공무원들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 이후에, 합격을 한 다음에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이 5과목을 치면 합격이 됩니다. 5과목을 공부하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을 공부하면 합격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흔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해서 이걸 알아서 합격에 이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합격을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었어. 이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내 성향이 자기하고 좀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나하고 통하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면 내가 밥을 사기 때문이다. 그 밥 얻어먹으려고 나하고 친구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때? 그 사람한테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굉장히 가증스럽지 않겠어? 그 상대방이 쟤는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사주는 그냥 밥만 좋아하는 애야.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가 왔는데 집에 이제 6살짜리 꼬맹이한테 이제 외국 나갔다 왔으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아빠가 오자마자 이제 아빠 왔다 그래가지고 아빠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선물을 딱 주니까 선물만 딱 들고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래. 야 정말 내 새끼인데도 정말 밉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는 아빠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자기 자식인데도 되게 밉더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이 없이 단지 합격하겠어. 나 이거 그냥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그냥 합격하려고 시험 보려고 하면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리가 없어. 이 과목 입장에서는 진짜 꽁꽁 걸어 잠그고 너한테는 절대로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정말 진지한 관심이 있어야 돼. 맞춤법이나 사자성어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그 국어 시간에 보면. 그러면 이거를 시험 문제 맞추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맞춤법 같은 걸 틀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실생활에서 활용해서 알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단지 시험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를 공부했으면
역사에 대한 조예는 깊어야 될 거 아니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그러고 물어봤는데 조선 후기 막 이래 진짜. 깜짝 놀란다고요. 깜짝 놀란다고. 1919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한국사를 아직 마스터를 못해서 잘 이러는 거야. 한국사 마스터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얘기야? 1919년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길을 막고 물어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길을 막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다 알아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었나 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야. 이걸 공부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을 합격시키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단순하게 합격되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애들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은 들어와봤자 3년 만에 나가는 35%가 된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합격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수험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슬럼프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자기 전에 이불 덮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왜 나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부정적인 공무원들 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럼 긍정적인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조금은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공무원이 돼야 나라도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도 좋아질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이 된 여러분들을 보고 야, 나도 저런 공무원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뭐 100만 명이면 어떻고 1000만 명이면 어떠냐. 진짜. 그렇게 양질의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보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뭐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1단계로는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이 기본 이론은 생초짜들, 행정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학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익히는 과정들을 이제 2달 동안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심화 이론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조금 다루기는 버거웠었던 깊이 있는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행정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법령에 대한 설명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의 문제가 꽤 비중이 높아요.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는 항상 대놓고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심화 이론과 법령의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최근 5년 동안 출제가 되었던 공무원 시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이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단원별로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보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어떻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이제 실전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이후에 시험 볼 때까지 국가직 시험을 보기 전까지 지방직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보통 이제 저는 행정학 시험 문제는 12분 안에 전부 다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0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니까 20문제는 20분. 그러니까 한 과목당 20분이 할애가 되어 있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한국사 같은 문제들은 조금 짧아야 된다. 시간이. 그래서 12분에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풀면 12분의 시간을 주고 12분 동안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12분 안에 푸세요. 못 푸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생기는데 한 2, 3회 정도 지나가고 나면 다 12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으로 1년 동안의 강의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공무원 시험은요, 장기 레이스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나만의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 풀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예상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흔들려서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용의 정리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한 70% 이상 갖춰졌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좀 더뎌, 좀 덜 됐어. 그럼 다른 사람들 문제 풀고 있어도 나는 그냥 계속해서 내용 보시면 돼요. 그것 조금 늦게 푼다고 해가지고 실력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문제풀이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거는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연연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를 가져라. 그걸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냥 이 내용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워.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기출문제 내용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그냥 무조건 다 외웠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이게. 근데 행정학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무른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도 매번 바뀌어. 근데 암기 달달달달 해가지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암기보다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주 접해야 돼요. 자주 접해야 돼. 그래서
교재를 읽을 때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셔야 돼. 그냥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독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정독하는 거는 딱 한 번만. 딱 한 번은 집중해서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정말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스킵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행정학 잘 모르는데 몇 회독 정도 하면은 성적이 나올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게임 캐릭터가 아니야. 3회독 아이템 획득하고 5회독 아이템 획득했다고 해가지고 능력치가 칙칙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알 때까지 계속 보셔. 분명히 이게 이렇구나 맥이 잡힐 때가 와. 그때 딱 이해가 한 번 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치 이마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순신 장군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똑같아 보여. 열심히 100원짜리를 이마에다 눌러.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희미하게 보이기는 할 거야. 찍혀서. 얼마나 가요? 떼는 순간부터 희미해져. 그 아프게 찍어 눌렀는데. 암기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래 보인다고. 시험장에 가봐. 한 개도 기억 안 나. 그리고 암기하게 되면은 대개 보면은 잘 안 외워진대. 잘 안 외워지는 거는 키워드보다는 토시 때문에 안 외워지죠. 대개 보면.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 이해가 중요하고 그 내용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독보다 다독하시는 게 중요하다. 계속 보셔야 돼.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하루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셔서 조금 기분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어. 그래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 요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질문의 일상화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생깁니다.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안 생겼어. 그러면 두 가지야. 100% 내가 다 알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하지 않았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렁슬렁 했던지 둘 중에 하나야.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질문거리가 생겨. 질문거리가 생기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뭐든지. 이 소리를 1년 내내 하는데 한 사람이 질문 10개 하는 꼴을 내가 잘 못 봐.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질문 한 개도 안 하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 7-80%. 10개 이상 질문하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질문거리는 반드시 생깁니다. 질문거리가 반드시 생기면 바로 질문이 생겼을 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여기 한 번 여러분들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만나서 물론 이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같이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밴드를 운영합니다. 네이버의 밴드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밴드에 들어가시면 밴드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이라고 치시면 수업과 관련된 뭐 어떤 읽을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 풀었을 때 뭐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뭐 제공을 해야 될 어떤 수업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밴드를 통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좀 즉시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을 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가장 빨리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일하다가 만약에 뭐 휴대폰이랑 같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5분도 안 돼서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 못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나절은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게 내 나름대로의 룰이야.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12시간 안에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검색창에 그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제공하는 뭐 프린트 자료나 뭐 시험지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 이 QR 코드를 우측 상단에다가 실어드려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 QR 코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막 궁금했을 때 답을 얻어야지 편해. 이게 배고픈 거하고 똑같거든요. 한참 지나서는 그 궁금증이 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는 답을 얻어도 그게 머릿속에 쏙 하고 들어오지 않아. 혼동이 되고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어지럽힐 때 질문하고 그 순간에 답을 확 얻어야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주자주 하시라. 막 하시라. 정말 적극 강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저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강의에 대한 소개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첫 수업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